질문해보세요. 몇 쪽? 100쪽이요. 108번? 네. 수현이 괜찮았어 108번? 자 뭐래요? 불빛의 색이 다른 5개의 전구를 켜서 신호를 만든대. 그럼 일단 얘를 가지고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 2가지. 2가지. 얘는? 2가지. 얘는? 2가지. 얘는? 2가지. 얘는? 2가지. 그럼 몇 가지? 30? 2가지. 근데 꺼진 경우는 빼니까 31가지. 질문이 뭔데? 이해가 좀 에이 그거는 그냥 변명이지.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없어. 이해가 살짝 안 되는데요. 그럼 살짝 된 만큼만 얘기해봐. 이해가 안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 봐봐. 이게 참고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요기 단원을 딱 하고 있거든. 근데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넘어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응? 쌤이 다시 물어볼게.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전구가 뭔지 몰라? 아니. 그럼 뭐가 이해가 안 돼? 신호가 꺼졌다 켜졌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럼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걸 몰랐어? 아니. 그럼 뭐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를 군지로 몰아넣어서 막 지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 뒤로 숨지 말라는 거야. 해설지는 읽어봤어? 네. 해설지에는 뭐라고 써있는데? 2 곱하기 뭐였어? 아니 근데 그 2 곱하기는 중요하지 않아. 왜 2를 곱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안 써있어. 그러면 그냥 해설지에 딱 정확하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한 다음에 빼기 1만 써있어?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은 뭐가 이해가 안 될 건데?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해설지도 잘 봤네. 그래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데 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왜 고민하고 있냐는 거야.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걸 고민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냐고. 이해가 되는. 쌤 별말 한 것도 없어. 너 지금 해설지를 쌤이 비교를 해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수현이는 좀 그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해가 됐다고 생각은 하거든.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틀들 그런 것들이. 준혁아 봐봐. 각 전구에서 신호는 켜진 경우와 꺼진 경우 2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전구가 모든 꺼진 경우는 신호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대. 그럼 여기 있는 이 3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뭔데? 어디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빨리 자 시간 없어. 이거 잘 잡아야 돼. 얘들아 고등학교 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걸 잡아야 되거든. 겨울방학이 되면 고등부를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근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글씨를 읽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돼. 근데 쌤이 다시 물어보잖아.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네가 올해 더 안 붙들고 있었던 거나 더 제대로 읽은 게 안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데로 힘이 쏴야진다는 거야 결국은. 난 너무 그게 아까운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 물어볼게. 또 109번은 그럼 질문이 뭔데? 근데 준혁아, 네가 숙제를 대충 해왔다고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쌤도 알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 아니지 않아? 내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분명히 뭐라고 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사실 현재 상태에서 수현이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야. 분명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야만 해. 한 문제 정도는. 결국은 숙제를 정말 완벽하게 해왔다면은 한 수업당
질문이 하나나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정도인데 없을 수도 있겠지 물론. 근데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왜 안 될까요? 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풀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어려운 문제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정도에 대한 질문이 한 개나 두 개 정도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쌤은. 중등 과정을 할 때. 근데 그 과정 또한 지금 계속 몇 번째 시간째 없잖아 지금. 근데 정말 완벽하게 100% 이해를 해서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 걸까? 라고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결국. 그래서 질문이 뭔데? 교대로 쓰는 거죠. 그래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럼 교대로 서는 걸 보고서 무엇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봐봐 이게 지금 쌤은 이런 잔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봐봐 지금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교대로 선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정리를 해봤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 수현이는? 처음에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불러봐. 일단은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그룹을 두 개를 지은 다음에 그룹을 두 개를? 그럼 남학생 그룹을 이렇게 세 명을 지었고 여학생을 이렇게 셋으로 지었어. 네, 그 다음에 저 안에서도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세 명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그 안에 순서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둘 묶었다고? 아니요 일단 3 곱하기 1 한 다음에 적어도 여자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그렇게 하면 6이 36인데 이제 남자랑 여자랑 남자가 먼저 쓰냐 여자가 먼저 쓰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녀로 될 수 있고 여남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앞에 얘기 이건 왜 한 거야? 근데 잘 들어 집중해. 집중해. 왜 한 거야 이거는? 남녀도 그러니까 남녀로 쓴다고 해도 남자가 안에서 막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봐봐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쌤이 풀이를 해볼게. 일단 풀이를 해볼게.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는 남자가 먼저 출발하는 이렇게 생긴 경우와 여자가 먼저 맨 앞에 서 있는 이렇게 생긴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 남녀로 이렇게 정리가 될 때는 남학생이 3명이니까 여기 위치에 맞춰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가 나오겠고 여학생이 이쪽 라인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36까지 여기도 36까지니까 둘을 더해서 전체 경우는 72까지인 거야. 이 말이 앞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를 먼저 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 이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해서 두 번 한 거잖아. 그치 보면은 무슨 얘기냐 잘 이해했어. 그대로 정리한 거는 맞아.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준혁아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네가 숙제를 얼마나 개판을 쳐오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다른 얘기 써 있어? 지금 방금 한 얘기랑?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만큼 못하고 있어가지고 허덕이는 것도 아닌데 응? 그러니까 쌤은 좀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살기에는 근데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지. 숙제 양이 막 미친듯이 많아? 그 정도도 아니잖아. 너 이거 언제 했어 솔직히? 오늘 끝냈지? 오늘 끝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고. 응? 그냥 근데 심플하게 딱 내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할게. 그냥 숙제를 다 끝내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지금 진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얘기를 합시다.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응? 응?
그렇게 합시다. 오늘부로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합시다. 알겠지? 4시 반 투 해서 6시 반에 우리가 일단 일정은 종료를 하고 6시 반에 일정이 끝나면은 그대로 이어가지고 숙제까지 해서 완료 직후 정리를 할게. 그러면 오케이?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당연히 채점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겠죠? 너무 안 돼서 안 되겠어. 소연이 없어? 111도 괜찮아? 그거 처음에 틀렸으면 다 보고. 지금 여기 만점 문제 뛰어넘기 요쪽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다 외워야 하거든. 그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야 얘들아 우리 어차피 2타임이 지금 남았는데 확률은 금방 끝나거든. 진도를 다 떼버릴까? 그거 아니면 진도 잘 안 떼면.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쌤이 준비한 거는 사실 오늘 확률을 안 나가고 오늘 사실 저쪽 앞쪽에 무게중심을 먼저 나가려고 했거든. 일단은 확률을 먼저 끝내볼게. 오케이? 일단은 확률을 먼저 끝내고 얘기를 합시다. 일단 그러고 얘기해. 자, 봐봐. 이게 지난 시간 진도가 분량이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진도명이 경우의 수였잖아. 근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부터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줘? 확률이라고 하는 형태를 구해주도록 합시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하는 게 퍼센트를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려면 몇 퍼센트? 50%. 그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확률은 분수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수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확률을 구하는 이유가 확률이 분수로 나오는 이유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쓰여지면 되겠습니다. 글씨도 또박 제대로 쓰시고요. 그래서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 문제가 두 개가 붙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없어. 솔직히 그냥 할 게 없어. 근데 여기를 하면서 무슨 능력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앞에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 가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는 색깔이 다른 주사위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럼 나머지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그럼 반대쪽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 더? 6가지. 그럼 두 개에 대해서 경우의 수는? 36가지야. 봐봐. 여기서 봐봐. 10이라고 하는 대답이 절대 나오면 안 돼. 60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그래? 경우의 수 6이 왜 나오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왜 경우의 수가 6가지야? 응? 1, 2, 3, 4, 5, 6. 아니,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없다니까. 1, 2, 3, 4, 5, 6. 그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1, 2, 3, 4, 5, 6. 됐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이 나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상황이 나와? 숫자 중. 아니 1, 2, 3, 4, 5, 6.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1, 2, 3, 4, 5, 6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거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느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금은 1, 2, 3, 4, 5, 6이야. 맞지? 이거의 가지수를 셌더니 6개인 거지. 6가지인 거잖아 사실상. 맞지? 근데 6가지라고 하는 대답 앞에 1, 2, 3, 4, 5, 6이 항상 차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처음에 앞에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 왜? 당연히 그래. 그래야지 12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12개는 왜 나온 거야? 6이랑 6이 있어. 뭐 할까? 더해볼까? 곱해볼까? 찍기 시합해? 아니잖아. 수학에서 단 하나도 찍는 과정은 없어. 근데 이 과정을 다 쌩까고 그냥 다 36만 꽂아버린단 말이야. 다시 얘기할게. 왜 36까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장하면 그건 빼. 무조건. 그런 대답은 없어. 내가 요구를 하는 것에. 뭐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장하게 할 거 없어. 뭐가 있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눈금이 뭐가 있어? 뭐 또? 11 또 안 할 거야. 다음. 그럼 어떻게 돼? 1에 붙은 게 1, 2, 3, 4, 5, 6 2에 붙은 게 1, 2, 3, 4, 5, 6 3에 그럼 마지막 6에 붙은 게 1 하나 눈금 앞에 눈금당 몇 개씩 달려있어? 6개씩. 그러니까 총 몇 개야? 그래 그래서 36개라는 거야. 이걸 왜 틀리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대답에서 심칩2라고 하는 형태가 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 수학은 틀리면 안 돼. 모를 수는 있어. 근데 모르는데 대답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답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 앞서 있는 친구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쌤 얘기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고 왜 이렇게 생각해 항상 물어보잖아. 왜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이러고 있어. 아니 자기가 생각해서 나온 이유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습관만 바꿔줘도 수학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말이 길었고 이때 뭐래?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 1, 4 2, 3 3, 2 4, 1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몇 가지 내 정답이 약분해서 9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해볼게. 잘 봐. 고등학생들 하는 거야. 주사위를 2개를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눈금이 1, 2, 3, 4, 5, 6 있겠고 그리고 이쪽에도 나올 수 있는 눈금이 1, 2, 3, 4, 5, 6 있겠죠. 그럼 1과 1을 더하면 뭐야? 1과 2를 더하면 4 1을 더한 거니까 여기보다 1씩 다 커지겠지 맞지? 여기는 지금 2를 더한 거니까 3 다 한 칸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4, 5, 6, 7, 8, 9가 되겠고 여기도 5, 6, 7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그냥 계속 쓰면은 그 개수가 나오는 거 맞겠지?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뭘 쓰고 있는지? 그럼 어떤 숫자가 합으로 나왔을 때 제일 많아? 7. 그러니까 합해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해서 7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왜? 1, 6, 2, 5, 3 이렇게 6가지야. 그치? 7일 때 그치? 그럼 합해서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 그럼 합해서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는? 원래? 3은? 원래? 2는? 원래? 다시 물어볼게. 문제.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7인 경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1만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한 것처럼 1, 6, 2, 4 세는 게 아니라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도로 빼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직접 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합해서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 다음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노란색 라인은 무슨 특징이 있어? 합했을 때 13이 돼. 보여? 됐어요? 준비해 놓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그냥 띡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오케이? 근데 중등 과정은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시간이 널널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 세도 상관은 없는데 고등학교 때 결국은 사용하고 그때 가서도 쌤은 다시 하거든 수업할 때. 근데 미리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는 것도 좋겠죠. 갑시다. 2번입니다. 자, 이번에 A, B, C, D가 한 줄로 설 때 결국은 확률을 물어봤어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자. 4명이서 줄 서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아니 왜 기다리냐?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 그치? 지금은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왜? 그러니까 쌤 얘기는 4명이 줄 쓸 건데 4명 자 4명 줄 쓸 거예요. 자 4명 중에 1명 자 뭐 이렇게 고르고서 왜 준 거 왜 고민해? 3 아니야 그 다음에? 하다못해 4, 3, 2, 1 정도로 하고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C가 맨 앞에 왔으면 좋겠대. 그럼 C는 어떻게 해? 넌 일단 앞에 C 앞에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볼까? 야 너 저 집에 가 있어. 왜? 어차피 맨 앞에 있으면 되잖아. 그거 뭐만 하면 돼? 나머지 3명 누구? A, B, D만 줄 서봐. A, B, D 줄 서봐.
2 곱하기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C는 어차피 맨 앞이었겠지. 됐죠? 끝났죠? 약분했더니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4가 아니라 깜짝 놀랐네. 자, 이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처음 나오는 눈의 수를 x,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이나요? x 더하기 2y가 9라고 얘기했어. 무조건 숫자를 대입할 때는 무엇 먼저? 개수가 큰 숫자 먼저. y가 만약에 1이야. 그럼 x가 몇이어야 돼? 아, 나 쳐다보지 마. 돼? 돼? 얘를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시고. 돼? 왜 안 돼? 제일 주사위를 순서로. 그죠? 그러니까 더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쌤이 자꾸 질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멈춰 있단 말이야.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어? 왜 끌려다니고 있냐는 거야. 단원이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스페셜한 게 있어 갑자기?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스페셜한 것들은 얘기를 해주지만 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니네가 풀려고 해줘야 돼 결국은. 어? 뭐 하는 거 몇 시간이나 된다고. 다시 y가 2야 그러면 x가 5. 그 y가 3이면 x가 내가 방금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꾸 잔소리만 해서 미안한데 왜 멈춰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 왜? 다음에 y에다가 내가 3을 넣을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갔어야 된다는 거야. 어? 다시 해볼게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해. 간다. y에다가 1을 넣으면 x가 뭐야? 돼? 왜 안 돼? 다시 할게. 1, 2, 3, 4, 5, 6. 아니 주사위 눈금이 6까지니까 그지? 그거 표현을 한 거겠지만 1, 2, 3, 4, 5, 6이 나오기엔 좀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갈게. y에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x가 뭐면은 성립해? 근데 이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주사위니까. 됐죠? y에다 2 넣을게요. y에다 2 넣으면 x는 5가 되겠죠? y에다가 3 넣으면 x는 y에다가 4 넣으면 x는 그럼 y에다가 5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주사위 눈금이니까. 그러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 이 흐름이 처음 정도에서 나와줘야 돼 당연히. 물론 방학 때도 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처음에 받아들이는 양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먹어야 된다고. 틀려. 생각해서 하면서 틀리라고. 그걸 점검받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쌤 보면은 알겠지만 계속 시키잖아. 말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보이잖아. 하품 좀 그만해 이씨. 그럼 이때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이 0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률이 0인 경우는 어떻게 왜 나오겠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세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몇이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겠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 한 개의 동전 1번 갑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뒷면이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 있고요. 6의 배수 6. 주사위를 던질 때 6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없죠. 됐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가 있어? 또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야? 20가지가 되겠고 불러봐요. 4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대. 불러봐. 1, 2, 3, 5, 6, 7, 9, 10, 11. 평생 이렇게 살 겁니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느껴지는 거 없어? 그럼 해. 13, 14, 15, 17,
몇 개야? 초록색 이게 11월 스케일 몇 개? 15개. 15개가 되겠죠? 5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지? 됐어요? 괜찮았어? 저 문제를 바꿔줄게. 1부터 200까지입니다. 합시다. 200분의 난 전체 경우의 수만 셀게. 불러요. 1 끝까지 갈 수 있겠어? 0 어떡할래? 약 아니 그 4의 사회 배수만 빼서 그치, 그게 낫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로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냐면 그렇게 시킨 거 아니냐? 사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지 사의 배수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라고 한 건 아니잖아. 맞지 분명히. 그런데 많이들 간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것들을 인지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스페셜한 방법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멋들어지게 푸는 거야. 1 빼기,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강사들도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야 얘들아 여기서 사회배수가 아닌 경우는 다세기 너무 힘드니까 사회배수를 세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 뭐야? 1에서 빼주면 돼.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정답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제일 극혐하는 형태거든 사실. 왜냐면은 그냥 그것만 배웠어. 근데 가가지고 이거를 봤어. 봐봐 적혀있잖아. 사회배수가 아니라고. 그치? 1에서 빼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라 사회배수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인지를 하냐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지 문제는. 됐어요? 근데 그 근거가 분명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쌤은 이 셋 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야. 어떤 애들은 그래 무식하게 200 아까 얘기했잖아. 1부터 200까지인데 여기에 빼곡하게 적어 오는 거야. 진짜로. 이 또라이 아니야? 근데 너무 이뻐. 또라이 같잖아. 미친놈 아니야. 200개를 다 세웠대. 이런 왜야 대체 왜 그런 헛된 시간을. 근데 이것만큼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많이들 그러거든.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고3들이랑 쌤이 그런 얘기를 해. 요즘 이제 수시 시대라서 여러분들은 좀 많이 또 바뀌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지가 있어. 근데 이 시험지를 하루 종일 풀어줘. 이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풀어줘.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똑같은 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걸 한번 다음번에 시험을 보면은 다 맞으면 다 해줬잖아. 공부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낼 거고. 조지마.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잖아. 그냥 지정수밖에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만 이걸 다 맞추면은 100만 원을 준다고 해. 파격적이잖아. 다 배운 거고 다 알려준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10명 논 다음에 딱 시험 보잖아. 100만 원 몇 명 가져갈 것 같아? 거의 그럴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돈이 걸렸으니까 그럴 것 같지? 그래도 안 한다니까? 그래도 안 해. 그런 세상이야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 인구도 많이 줄고 있잖아. 그치? 너네 나이 때 학령 인구들도 많이 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적은 것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아까 질문도 자꾸 지랄지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기만 해도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 쌤이. 보면은 그렇잖아. 푸는 거에서 그치지 않잖아 쌤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줘야 돼. 공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돼. 그만 줘라. 네가 지금 여기서 졸 때가 아니야 준혁아. 네가 자는 거야 그게. 응? 너무 안타까워 이게. 조는 게 아니야. 왜 피곤해? 어제 몇 시에 잤는데? 네가 그렇게 잔 거잖아. 쌤은 어제 6시에 잤어. 5시에 자고. 근데 나도 여기서 있다 이렇게 뭐 졸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물론 나도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게 하는 일이잖아. 왜 자냐고. 긴장 좀 하고 살아요. 너무 아깝잖아 삶이.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먼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줄이는 과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줄이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됐죠? 다시 가볼게요. 저기 뒤쪽에 긴 책상도 있고 많아. 난 네가 앉았으면 좋겠거든.
나는 여기 와가지고 내 거 우리 쌤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이 학원에 돈 내고 와가지고 왜 자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어? 그거만큼 좀 바보스러운 것도 없어. 특히나 중학생이라면 더더욱. 어? 한 번도 없거든 사실. 없어. 고등학생들까지도 힘들어가지고 막 졸려고는 하지. 꾸벅꾸벅 하면서 들어. 근데 그래도 깨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너 자려고 하잖아. 어? 잠아 와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 바보야? 왜 돈 내고 욕을 먹고 다녀? 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를. 갑시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혔으면 좋겠대요.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힌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 저 대표 주면 2명 중에 여학생이 고정이에요. 여학생이 무조건 무조건. 뽑힌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제시를 하라는 거야. 여학생이 3,000명이야? 그것도 아니라 꼴랑 2명인데 그거를 얘기 못 해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말 자체도 배우라는 거야. 쌤 얘기는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힌다는 게 어떤 상황이야? 쌤 여학생 2명 중에 한 명을 A 각각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자꾸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라니까. 나는 알아. 쌤은 알아. 대충 얘기해도 알아. 근데 니네는 모르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냐는 거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A, B까지 잡아놨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다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 뽑히는 건 어떤 경우야? A가 뽑히고. 그럼 다른 거는 상황이 없는 거야? 지금 대표를 몇 명 뽑고 있는데. 그럼 A가 뽑히면 되는 거야? A가 대표직을 2자리를 다 하면 되는 거야? A가 그러면은 있는데 누군가가 B가 뽑혔다가 B가 죽어가지고 그런 상황도 포함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A만 놓고 얘기를 하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특정 상황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에 꽂혀있지 나머지의 모든 상황들은 다 견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어? 다시. 적어도 한 명 여학생이 뽑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A만 뽑히거나 A, B 둘 다 뽑히거나. 다시 그럼 봐봐. A만 뽑힌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표 2명을 뽑기로 했는데 지금 딱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 회사에 일이 생겨서 회사에서 대표 2명 중에 한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뽑히는 경우도 생 거지 그러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A만 뽑힌 얘기를 하냐는 거야.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A 뽑히는 게 맞는데 뭐가 빠지지 않았냐는 거야. 그래. 나머지도 뽑아놨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 A에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라는 거야. 표현을 한 적이 없어. 표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 거고. 그러니 근데 그 설명을 바탕으로 경우의 수라는 숫자를 뽑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할 줄을 모르니까 숫자만 뽑아내기만 바쁜 거야.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허덕이지. 참고로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뀐 뒤로는 확통의 기본 교육과정 중에 하나거든.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런 생각에 대한 정리를 여기 때밖에 못 한다는 거야. 다시 안 끊어볼게 이번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A랑 여학생이 뽑히거나 A, B 둘 다 뽑히거나.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해봐. A가 뽑히고 A가 뽑히고 B가 뽑히고 또 이씨 너 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 그거 끝난 얘기인데. A가 뽑히고 남학생 한 명이 뽑히거나 B가 근데 여기서 봐봐. 남학생 한 명에 대한 지칭을 더 최대한 하라는 거야. 더 뽑으려 현재 상황들 써있는 거를 다 얘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 중간에 누가 들어도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 해볼게 쌤이. 한다. 여학생 2명 중에 A, B로 잡았잖아.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는 여학생 한 명 A가 뽑히면서 남학생 3명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뽑히거나 혹은 여학생 B가 뽑히고 남학생 3명 중 뭐가 다른지 보여? 지칭을 다 새로 다 다시 해주잖아. 남학생 3명 중 한 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 마지막. 없어 그거 말고는? 아니요 A, B 여학생 A랑 여학생 B 둘 다. 둘
둘 다 뽑히는 경우가 되겠지. 그럼 가볼까? 대표를 2명을 뽑는데 여학생 2명 중 A가 뽑히는 경우의 수, 1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일단 가볼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여학생이 A가 뽑히고 남학생 1명이 뽑히는 거랑 여학생 B가 뽑히고 남학생 1명이 뽑히는 거랑 여학생이 A, B 둘이 다 뽑히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한 거잖아. 맞지? 이제 가보자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 여학생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는데? 해봐. 여학생 A가 뽑히는 여학생 A랑 남학생 1이랑 한 아니 여학생 A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뭐지? 두 가지 어떻게 있는데? 여학생 A만 뽑히는 거예요. 여학생 아니 남자를 자꾸 왜 얘기해? 여학생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여학생 그러니까 여학생 둘이 있는 거잖아. A랑 B가 있는 거야. A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여학생 A만 뽑히거나 아니면 여학생 A랑 B 둘이 뽑히거나 아니 여학생 A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뭐냐니까? 어렵지. 말이 어렵지. 말이.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인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쌤이 일부러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혼동을 할 수 있게. 근데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야. 다시 물어볼게. 여기에 지금 여학생이 둘이가 있어. 둘 중에 이 A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니까? 한 가지지. A를 뽑는데 A 뽑는 거 말고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를 뽑는다고 얘기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아니야. 그냥 A를 뽑는 경우의 수야. A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됐어요? 그럼 남학생을 3명 중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남학생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뭐 있어? 그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야? 보통 세 가지일 거 아니야? 여학생 B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학생을 2명 다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세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경우야? A, B 뽑는 거랑 B 똑같은 대표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요게 느껴져야 돼. 간다. 다시 해볼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고 대표를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와 여학생을 둘 다 뽑는 경우로 나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대상이 있을 때 여학생을 한 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 뭐 있어?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이야? 근데 여학생 2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니까? 두 가지지.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뽑는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수, 이런 가지수가 있으니까 그 가지수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남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 경우가 6가지.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뭐 있어? 세고 하라니까. 숫자만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어려워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 더해주면 몇 가지야? 7가지가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전체 인원이 5명 있는데 대표 2명 뽑아보자. 5명 있잖아 지금.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5가지. 그 다음 4가지. 뭐 얘기할 거 없어? 같은 수치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까지 약분하면은 10가지가 되겠죠. 정답이 10분의 7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풀어야 돼 이거. 근데 지금 쌤이 이 말을 자꾸 어렵게 하는 이유는 어렵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사고를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독해 부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해가 아니라 니네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쉽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상상력을 넣으면 돼. 아까도 그렇잖아.
그냥 2명을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자꾸 여학생 1명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누가 왔는데? 여기 강아지가 앉아서 와서 앉아도 돼? 그 상관없이 그냥 누가 앉아도 상관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표현이 다 되어야만 그 표현이 다 되어야지만 결국은 숫자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이 간과하기 시작하면은 고난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거든. 자, 다시 가볼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적어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반대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힌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힌대. 반대 상황은 뭐가 있을까? 이제까지 내내 한 거잖아.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럼 그 상황의 반대 상황은 뭐가 있을까? 남학생 한 명이 뽑히면 돼? 반대 상황이 뭐냐니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상황을 이해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네거티브한 말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대되는 얘기로 하면 안 돼.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아니 여학생들이 안 뽑히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열심히 사람을 뽑고 있는데 뭘 자꾸 안 뽑히는 얘기를 하냐는 거야. 그래, 남학생이 뽑히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 그러면은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뽑혀도 되는 거지. 남학생 뽑혔잖아. 지금도 보이지? 보이지? 몇 번을 거쳐야지 거기에 도달을 하잖아. 봐봐. 적어도 한 명 여학생이 뽑힌다라고 하는 상황이 무슨 말이었어? 아까부터. 여학생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여학생 한 명과 남학생 한 명이 뽑히거나 아니면 여학생이 2명 다 뽑히거나 였어. 그지? 근데 그게 남은 상황이 그럼 뭐야? 어쨌건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원숭이를 갖다 놓을 수 없잖아. 그럼 남은 상황이 뭐야? 남학생 둘을 갖다 놓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는 거야. 직접적으로 남학생 2명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어려워한다고. 그냥 그 사태를 보고서 그냥 남학생 2명만 갖다 놓으면 된다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다시 몇 가지였어? 5 곱하기 4가지 나누기 2 곱하기 1가지가 되겠고. 됐어요? 그 상태에서 준혁아 너 좀 참으려고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일찍 자. 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네가 고마워나 할까 모르겠는데 학생대로 살려라고 좀. 야, 오후 5시야. 응? 5시라고. 가볼게요. 해줄 몇 시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야. 그때 다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상황의 반대 상황은 뭐라고? 남학생이 둘 다 뽑히는 거죠. 둘 다 뽑히는 상황이야. 그럼 남학생은 둘 다 뽑아보자. 남학생 한 명 뽑아봐. 곱하기 다음 끝? 좋아. 지금 이것까지 했다는 느낌이 경우의 수를 셌다는 그 경우의 수에서 공부가 됐다는 느낌이 나거든 지금. 여기서 상황 파악하는 것만 좀 연습해주면 될 것 같아. 10분의 3이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뭐야? 반대 상황을 뽑은 거니까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넘어올게요. 입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 중에 카드를 뽑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30가지 중에 6의 배수 뭐가 있어요? 28의 약수 뭐 있어요? 1, 28 그럼 전체 경우가 몇 가지? 겹치는 게 있었으면은 한 번만 세줬어야 되겠죠? 겹치는 게 없었네요. 겹치는 게 없었죠.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동전 2개,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왜? 앞뒤가 두 개. 아니 그 나올 앞뒤가 두 개. 앞뒤가 두 개서 그래서 또 2 곱하기만 하다 앞 뒤 앞 뒤 네. 됐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경우에서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러면 둘을 동시에 던졌으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24가지가 되겠죠. 왜 24가지야? 그대로 가볼게. 1에 대한 앞뒤 뒤앞 뒤뒤 2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4가지씩 있으니까 24가지가 되겠고 두 개의 동전은 같은 면이 나오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거 설치를 해준 것만으로 이 정도로 바뀌거든. 주사위는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 뭐가 있어요? 1, 3, 5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건 앞, 뒤 두 가지가 되겠지. 곱해주면 6가지가 되겠죠.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세주는 느낌이 더 많이 나야 돼. 알겠죠? 공을 던져 표적을 맞히면 인형을 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표적을 맞힐 확률이 각각 3분의 1과 5분의 2인 A, B 두 사람이 동시에 표적을 던질 때 받을 확률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던졌을 때 인형만 맞으면 된대. 됐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둘다 먹거나 한 명. 아니야. 문제 상황이 말이 안 돼. 공을 던져서 표적을 맞히는데 동시에 같은 표적에 던진다는 말이 없구나. 말이 좀 애매하다. 왜냐면은 인형을 받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적에 같이 던져서 맞는 게 상관이 없이라고 표현을 할 줄 알고 나도 예측을 했는데 그렇잖아. 인형을 받는 게 누군지에 대한 지칭이 없잖아. 괄호를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 좀 애매해. 근데 이 정도까지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잖아. 그치? 인형을 받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디 써 있냐는 거지. 그 차이가 조금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더 가봅시다. 그래서 인형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어? 한 명만 받거나. 근데 한 명만 받거나도 결국은 괄호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두 명 다 받거나 A가 받고 B가 못 받거나 B가 받고 A가 못 받거나 둘 다 못 받으면 어떡해? 받는다고 해서 둘 다라고 하지 않았어? 둘 다 못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A와 B에 대해서 둘 다 받을 확률은 뭐가 돼?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A가 받고 B가 못 받을 확률은 1 곱하기 못 받아야 되는데 5분의 3이죠. 0은 언제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B만 받을 확률은 3분의 2. 못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5분의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2 여기도 15분의 3 여기도 15분의 4가 되겠고 싹 다 더해줬더니 15분의 9가 되겠죠.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주머니 문제입니다. 주머니는 항상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일자로 두 개 딱딱, 박스도 무조건 딱딱. 알겠어요? 주머니 그린다고 해가지고 막 주머니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음영도 듣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미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때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이 3개 있고 검은 바둑돌이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흰색이 3개 있고 검은색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2개가 있고 검은색이 5개가 있고 물론 이걸 안 써도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치? 나는 그래. 자, 일단 가보자. 원하는 게 뭐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색.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 다시 해. 다 듣고 있어. 다시.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소리도 해. 다 틀려. 이거 근데 지금 계속 자꾸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지금 준혁이가 얘기를 할 때 딱 뭐라고 했냐면 흰색, 검은색.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이지. 흰색, 검은색. 그 뭐야? 뭔 소리라는 거 갑자기? 뭐 암호인가? 근데 지금 아까 지칭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 A에서 B에서 라고 하는 지칭이 나왔잖아. 그게 필요해 우리는. 모든 게 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짜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야. 상상 이상으로. 정말 저번에 막대기 여기 갖다 놓고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 너네가 아니었니? 저 망치를 갖다 놓고 요거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상황만 표현해보라고 해도 돼. 그러면은 되게 뭔가 다들 화려하거나 좀 더 자세하거나 뭔가 이펙트 있게 얘기하려고 다들 한단 말이야. 별거 아니야. 저기 스테인리스 뭐 이런 거 보이고요. 틀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네모난 게 보여요. 다 하나하나 짜맞춰 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줄일 수 있거든. 근데 처음부터 말을 줄이려고 하는 습관들이 많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다시 원하는 상황이 그럼 뭐야?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경우가 A 주머니에서 흰색을 뽑은 다음에 B 주머니에서 검은색을 뽑는 경우. 그럼 다시 가볼까요? A 주머니에서 흰색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뭐가 돼? 확률이 전체가 몇 가지? 두술 7가지니까 7분의 3이 되겠고 B 주머니에서 검은색을 뽑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7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한 말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쓰여 있어야 한다는 거야. 원하는 취지가. 그럼 다시 이쪽도 똑같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A 주머니에서 검은 공 4개를 검은 공 꺼낼 확률은 7분의 4. 그리고 나서 B 주머니에서는 똑같이 7분의 2가 되겠죠. 곱하면 49분의 5, 3, 15. 여기는 그대로 49분의 4, 2, 8이 되겠고 더해주면 49분의 23이 되겠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연결 짓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상자가 나왔다라고 했고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한 개의 공을 다시 꺼낼 때 두 개 모두 파란 공이래요. 다시 넣는다고 얘기를 했죠. 다시 넣는 이 상태를 우리는 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넣은 후라고 얘기를 한 걸 우리는 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뭔가 뽑아내는 거니까. 그럼 가보자고. 빨간 공 5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전체 공 몇 개 일단? 8개 중에 일단 첫 번째 파란 공을 뽑아봐. 전체 경우 8가지 중에 파란 공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공이 줄어들었지? 다시 넣었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다음 몇 가지? 8가지 중에 파란 공 또 뽑아야 돼.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88, 6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가볼게요. 53번입니다. 장난감 5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검사를 했더니 불량품이 8개였대요. 일단 연속해서 꺼내는데 꺼낸 장난값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첫 번째 먼저 뽑아볼까요? 전체 경우 수 몇 가지? 50가지 중에서 불량품 하나 뽑아봐. 8가지. 그 다음에 뽑았어. 그럼 가지고 갔어. 다시 안 넣고 다시 뽑아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49가지 중에 불량품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간단하죠? 몇 분이 들어가면 7분의 1이 되겠고 2가 들어갔더니 3분의 25가 되겠죠. 정리하면은 7, 5, 35, 7, 2, 14, 175분의 4가 되겠습니다. (54입니다) 마지막 유형이고요. A, B 두 사람이 1회에는 A, B 이렇게 회차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열을 한대요.
4회 이내에 B가 이길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첫 번째는 A가 먼저 던져야 하는데 짝수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이면? 6분의 2분의 1이 되겠죠. 제일 좋은 표현이었고,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 여기서 끝내는 방법이 있겠지. 4회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짝수눈이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종결이 됐어. 4분의 1이고요. 됐죠? 근데 4회 이내니까 더 가도 되겠죠. 이번에도 B가 또 홀수가 나왔어. 다음번에 또 홀수가 나왔는데 A가, 그럼 마지막에 B가 짝수가 다시 한번 나오는 16분의 1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두 가지 상황인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만 더해주시면 되겠고 16분의 4를 더해주면 되니까 확률은 16분의 5가 만들어지겠죠.